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입니다. 오늘은 26 드래프트에서 LA 클리퍼스가 1라운드 5순위로 지명한 키튼 와글러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튼 와글러의 대학 시절 성적입니다. 프로필에 있는 키, 체중, 윙스팬, 스탠딩 리치는 드래프트 컴바인 기준이고요. 1번 기준으로는 사이즈가 좋은 편인데 2번 기준으로는 키를 제외하면 아쉬운 편이죠. 그리고 스탯을 살펴보면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는 준수하고 턴오버 관리도 잘하는 편입니다. 스틸 수치는 낮고 3점 성공률은 4할에 근접해서 좋은데 림이랑 미드레인지 성공률은 낮은 편이죠. 다만 자유투를 잘 얻어내서 자유투 비율이 47.6%인데 아마 이번 클래스 가드 포지션 중에서 가장 뛰어난 편일 겁니다. 이제 인게임 분석을 해볼 텐데 아쉽게도 대학 경기는 자료화면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서머리그에 나온 장면들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키튼 와글러의 강점은 높은 게임 이해도와 독특한 리듬의 볼 핸들링 그리고 풋워크의 조화입니다. 특히 핸들링과 풋워크가 이 선수가 가진 차별점, 유니크함이라고 보는데 캐링 더 볼 경계를 타면서 볼을 손에 걸치고 수비를 읽으면서 다양한 타이밍과 각도로 볼을 컨트롤하는 기술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푸시오프에 이은 힙스위블로 픽을 받기 전에 세퍼레이션을 하고 진입하니까 스위치가 됐죠. 그리고 리트리트 드리블로 빠지다가 행드리블에 이은 크로스오버로 제치면서 킥아웃 패스하고 다시 적절히 빠지면서 패스를 받아서 3점을 성공시킵니다. 이것도 비슷한데 행드리블로 반응을 살피다가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걸 확인하고 크로스오버로 제치는 장면입니다. 동작이 연결될 때 뒷발에 계속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적절한 스텝과 보폭을 가져가니까 속도나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곧장 돌파로 이어질 수 있죠. 이렇게 와글러의 드리블을 보면 볼이 손에 오래 머물러 있는데 그만큼 수비수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고 수비의 반응에 맞춰서 카운터 무브를 가져갈 수 있게 되죠. 일종의 커핑하는 능력이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볼이 손에 오래 머물수록 슛을 쏠지 패스를 할지 드리블을 할지 드리블을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볼을 걸친 상태에서 점프아웃하는 거 보고 바로 스핀 무브로 방향을 바꾸고 다시 볼을 걸친 상태에서 타이밍을 재다가 파울을 얻어내죠. 여기서는 윅사이드에서 실행하는 액션을 보는 척 하다가 크로스오버를 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볼을 걸친 상태에서 막고 있는 선수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 진영의 무게중심을 보고 카운터 무브를 치는 걸 보면 볼을 컨트롤하는 능력과 함께 와글러의 높은 게임 이해도도 엿볼 수 있죠. 이번엔 스페인 비어라는 전술로 픽을 거는 척 페이크를 주고 핀다운 스크린을 걸어주는 액션인데 행드리블을 하면서 픽을 탈 것처럼 하다가 비트윈 더 렉으로 반대쪽으로 돌파 각도를 만들죠. 이후에 돌파하다가 스트라이드 스탑하고 파울을 유도하는 모습이고 다음 장면은 시간차로 스크린을 걸어주는 본지 트위스트인데 첫 스크린을 타고 두 번째 스크린을 타는 것처럼 하다가 한 템포 빠르게 크로스오버로 리젝하고 수비수가 턴앤런으로 쫓아오니까 스텝백으로 수비수를 떨어뜨리면서 점퍼를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스텝백이나 스트라이드 스탑을 하는 걸 보면 감속 능력이 좋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와글러는 이 감속 능력을 기반으로 한 원풋과 투풋을 모두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웨이 스크린을 타고 패스를 받아서 픽앤롤을 하는 장면인데 수비수가 턴앤런 하니까 감속하고 빠지면서 어페이크 그리고 다시 돌파하다가 스핀 무브에 이은 스트라이드 스탑을 하고 슛 페이크를 준 다음에 옆에 있는 밀러에게 패스하죠. 이번에는 위브 액션에 이은 닉스 액션인데 스크린을 받고 바로 치고 들어가서 수비수를 옆에 가둬두고 셀 스크린을 거는 타이밍에 슬로우 스텝을 밟고 페이크를 준 다음에 마무리하죠. 이것도 혼지 트위스트인데 첫 스크린을 받고 클로즈 스탠스로 볼을 지키다가 두 번째 스크린 타이밍에 힙스위블로 공간을 확보하면서 진입하고 스위치된 시점에 행드리블을 하는데 수비수의 힙이 열려있으니까 그대로 돌파합니다. 그리고 피노이 스텝이라고 하는데 하이 픽업 후에 올라가는 것처럼 페이크를 주고 한 스텝 더 진입한 다음에 다시 페이크를 한 번 더 주면서 수비수를 납고 빠르게 올립니다. 다음은 글라이드 에지테이션에 이어서 오타 스크린을 거는 방향으로 돌파하다가 풀백 점퍼를 성공시키는 모습이고요. 이번엔 혼즐 다이브닉스 스텝업 스크린을 거는 시점에 돌파하다가 펀치 드리블로 멈추고 행잉 크로스오버를 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급제동하고 방향 전환하면서 돌파할 수 있는 감속 능력도 어떤 면에서는 가속이 좋은 것만큼 가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터치, 마이애미 액션으로 볼을 받고 미들픽을 타고 돌파하다가 스트라이드 스탑하고 백피벗으로 돌면서
점퍼를 성공시킵니다. 이번에는 체이스 액션으로 받고 픽을 탄 다음에 돌파하다가 범핑해서 공간을 만들고 점프 스탑 후 플로터를 성공시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와글러는 볼을 커핑하는 능력으로 드리블 폭이나 방향, 속도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고 세컨 레벨 수비를 상대로는 다양한 형태의 감속 기반 스킬로 대응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에 더해서 상대가 공간을 주면 응징할 수 있는 풀업 3점을 갖추고 있어서 수비 커버리지를 읽고 맞춰서 공격할 수 있는 선수이죠. 그리고 플레이메이킹도 상당히 좋은데 창의적인 패스는 아니어도 볼을 다양한 각도로 컨트롤할 수 있어서 수비를 드래깅하면서 패스각을 만들 수 있고 직관이 좋아서 정답지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디시전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온볼 크리에이터로서의 잠재력이 상당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신체 능력이 떨어져서 수비가 조금만 터프해져도 이 장점들이 다 무용해질 때가 많죠. 와글러는 느리면서 약하고 낮습니다. 이 선수는 플로우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플레이하는 타입이 아니라 반응을 살피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는 유형의 선수이고 그래서 컨택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걸 버티거나 피해갈 하드웨어가 없습니다. 트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오버헤드 패스로 잘 넘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아슬아슬해 보이는 장면도 많고 레이커스전에서는 상대가 터프하게 압박하니까 볼 운반도 힘들어했고 공격 작업을 제대로 전개하지도 못했죠. 후반에 활약한 것도 점수차가 커서 압박이 느슨해진 시점부터였는데 이 문제는 대학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택에 약한 선수가 자세도 높습니다. 그래서 압박에 더욱 취약해지고 드리블 문제도 발생하는데 행 드리블 이후에 자세가 계속 높게 유지돼서 수비수에게 볼이 쉽게 노출되고 이게 오프볼 수비를 상대로도 문제가 되는데 돌파 중에 옆에 있는 수비수가 스와이핑하거나 슬라이드 오버를 할 때 드리블이 높고 느리다 보니까 픽업 타이밍이 단조로워져서 본인도 미리 스핀 무브로 피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장면을 보면 로우 픽업하고 퍼올리는 스윕업을 했으면 조금 더 진입해서 스텝이나 밸런스 잡기도 훨씬 나았을 텐데 드리블이 높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하이 픽업을 하게 되면서 스텝도 꼬이고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원핸드 슛을 던지게 됐죠. 그래서 와글러가 이런 약점을 극복하려면 증량과 함께 낮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코어 힘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무색무취의 존재감 없는 선수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플로어가 되게 낮은 선수이고 대신 어떤 티핑 포인트가 있을 텐데 압박 수비를 이겨내진 못해도 버틸 수 있는 하드웨어만 갖추면 가진 재능이 만개하면서 상당히 높은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올스타 레벨 이상으로 가려면 페인트 존 안에서 재현성 있는 스킬이 더 필요합니다. 이 선수가 하프코트에서 정박으로 레이업을 시도할 기회는 거의 없을 거라서 5에서 12피트 사이에서 시도할 수 있는 마무리 스킬이 반드시 탑재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커핑 능력이 좋은 선수 중에 원핸드 슛 장착을 못한 선수가 흔치는 않아서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밸런스를 찾을 시간은 꽤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와글러의 오프볼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스크린을 타고 무브 1, 2, 3를 쏘는 타입은 아니고요. 볼이 없을 때도 집중력이 높게 유지되고 패스를 받았을 때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줌 액션이나 어웨이 스크린을 타는 선에서 부족한 퀵리스를 보조해주고 돌파, 패스, 슛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니셔보다는 디시전 메이커로 활용할 때 더 진가가 발휘되는 타입인데 이 선수는 오프 스크린 슈터, 피니셔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도 피지컬 문제가 큰데 컨택에도 약하고 느리면서 자세까지 높아서 움직임이 굼뜹니다. 그래서 동선을 최소화하거나 수비가 버릴 수 없는 슈터이긴 하니까 더미 액션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괜찮다고 보고요. 이건 클리퍼스가 ATO로 많이 쓰는 투가드 셔플 시리즈인데 여기서는 스크린 타고 올라와서 마무리까지 합니다만 보통 클리퍼스는 포스트 압력을 줄이려고 스태거 스크린, 번치 스페이싱을 많이 쓰는데 딱 이 정도 옵션으로 오프볼을 활용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당분간은 갈랜드의 우산 아래서 플레이할 텐데 스팟업 위주의 커넥터 역할을 하고 간헐적으로 온볼 플레이를 시도해서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것 같고 점차 온볼 비중을 늘려서 최소한 공격에서 두 번째 옵션이나 비중 차이가 거의 없는 세 번째 옵션은 돼야 리그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비는 공격보다 신체 능력이 더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당장은 얼마나 덜 털릴지 걱정해야 하는 수준인데 자세가 높고 약해서 컨택 상황에서 쉽게 밀리면서 공간을 내어주고 탭을 못 쫓아가니까 상체를 기울면서 체스트 범핑을 하려다가 파울을 범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쫓아갈 만한 상황에선 생각보다 수직을 잘 지키는 편이라 괜찮은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NBA 레벨에선 피지컬 문제가 더 부각될 거라서 최대한 숨겨야 할 것 같고요. 온볼 수비는 나중에 근육이 붙으면
퍼넬링하는 수비가 최선일 것 같고 너무 정직하게 수비를 하는데 이렇게 잡아채는 수비를 당하면 과장된 리액션으로 심판에게 어필을 하든지 조금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수비에서 장점이 없진 않은데 오프볼 수비를 할 때 집중력과 직관이 매우 뛰어납니다. 본인이 맡고 있는 선수를 시야에서 놓치는 장면을 찾기 어려운데 포지셔닝이 좋아서 갭수비 등 오프볼 수비를 할 때 최대한 볼이랑 같은 시야에 둘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같은 시야에 없을 때도 맡고 있는 선수를 꾸준히 체크합니다. 다른 선수들이 두세 번 정도 체크할 때 이 선수는 네다섯 번 정도는 체크를 하고 야투를 시도하면 바로 박스아웃 할 준비를 하죠. 여기서는 야투를 시도하기도 전에 예측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리바운드에 가담하지 못하게 막아서는데 이러한 집중력이 경기 내내 높은 밀도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집중력과 직관을 바탕으로 프리 로테이션을 하면서 느린 발을 커버하기도 하는데 클로즈아웃 할 때 살짝 뛰는 버릇은 고쳐야겠지만 계속 상황을 인지하면서 본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예상하고 빠르게 커버합니다. 물론 이런 예측 기반의 수비를 하다가 시선 처리에 속아서 오픈 레이업을 내어주는 장면도 나오지만 이렇게 돌파 경로를 미리 선점해서 공격 흐름을 끊는 모습도 나오고 상대 공격의 맥을 끊는 수비에 집중한다면 경험이 쌓일수록 뛰어난 직관을 바탕으로 한 예측 수비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키틴 와글러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스윙 스킬은 원핸드 슛이라고 봅니다. 몰이볼 유형인데 아무리 봐도 쉽게 레이업을 올리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가서 원핸드 슛 장착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의견을 덧붙이자면 분석 중에 슈팅 폼을 안 짚었는데 이 선수 세트 포인트가 오른쪽 볼에 거의 붙는 수준이라 트래픽에서 타이밍 잡기가 어렵거든요. 스네이크 드리블에 최적화된 핸들링이라 이마 높이까지만 올려도 컷백 점퍼를 쏠쏠하게 써먹을 것 같아서 교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와글러가 SGA나 할리버튼 플레이를 보고 많이 배운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두 선수는 퀵리스를 기반으로 할 때가 많아서 배울 게 그렇게 많을까 싶고 차라리 지미 버틀러 플레이를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버틀러도 가속 살린 직선 돌파보단 돌아 들어가는 편이고 거기서 점프 스탑이나 스트라이드 스탑 후에 피벗으로 각도를 만드는 스타일이라 비슷한 구도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둘의 신체 능력 차이는 크지만 와글러도 버틀러처럼 컨택을 피하기보단 의도적으로 이니시에이트 컨택을 하거나 유도하는 편이기도 하고 비슷한 부분이 꽤 있어서 배울 점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신체 능력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워낙 머리가 좋은 선수라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어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